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변동성 탓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양시장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500선이 붕괴됐고요. 장밋빛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오늘 주르륵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들도 연출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6G 섹터들의 흐름세는 좋았고요. 더불어서 관련한 테마주 안에 로봇주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테마주 장세로 움직이는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내일은 과연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종목 상담 119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실전 투자 공략주를 공개할 홍프로님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프로님의 종목 살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종목이 벌써 3차 목표가를 달성했나요? 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지금 로봇락이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우상향,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고가 기준으로는 37%의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팅크웨어 앞으로도 얼마나 눈높이를 높여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리뷰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입니다. 6G 섹터들이 훨훨 날아올리는 이슈를 안고 오늘 솔리드도 1차 목표가 6,500원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27%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11월 14일 방송에서 제시된 이래 다시 한번 시원스러운 1차 목표가가 달성.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과연 솔리드, 6G 섹터들이 얼마나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 관련한 섹터 그리고 솔리드한 이야기 종목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투자 공략주들 보다 보면 참 수익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승 너무 잘하는데 참 매일매일 시장 속에서 제 종목만 항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르륵 밀리는 내 종목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샵 3772번으로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접수해 주셔서 댓글창에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프로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기관, 외국인, 요즘 수급들 많이 살펴보시죠. 어떤 종목들을 이 기관과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황금 파워 수급기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의 안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QR코드 통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5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선물까지 전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빌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매도의 신입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 동요에 하얀 나라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반대로 파란 나라를 매일 보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의 한마디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아마 뭐 대다수의 아마 전문가들이 이 얘기 하실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 반등을 기다리자. 반등을 좀 기다리자는 건 모두가 손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일단은 좀 쉬어가자고 얘기했는데 이게 쉬어가자는 게 이런 쉬어가자가 쉬어가는 건 아닌데 아니었죠. 중요한 거는 오늘 오전에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대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시작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위치상은 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금일 네.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떨어져서 시작해서 제가 반등 나오기 힘들다 이러면 왜냐하면 상단으로 붙여서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떨어지면서 제가 지지가를 불러드린 가격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란 쪽하고 계속 홍해 리스크가 꾸준하게 돼 있고 더군다나 계속 전쟁 쪽으로 분위기가 가면서 안 좋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환율 리스크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생겨서 좀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을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반등되는 부분과 또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 흐름들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작하면서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하락했고요. 또 하나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도로 지속적으로 뭐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았다가 오후부터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로 마지막에 낙폭 축소는 좀 나왔긴 했는데도 뭐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2% 하락한 2,497포인트, 2,50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7% 하락한 85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일본하고 항생은 지금 하락 마감을 했고 지금 상해는 사실 제가 낮 볼 때까지만 해도 하락이었는데 마지막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점 경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중국 얘기가 좀 많습니다.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장막판에 좀 약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통화 정책을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1월 달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2월 달에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중증그룹 파산이 향후에 금융 시스템 쪽으로 와전이 되면 그때는 좀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전일 대비 11.6원 오른 1331원 80전이고 지금 시간에는 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1330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환율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들 점검을 좀 해주셨고 17일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지준율 인하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새롭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진짜 제 종목은 괜찮은 걸까요?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사랑해요님과 양갈비님, 가을님도 오셨는데요. 종목 고민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수익고고 황금파워 수급기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살짝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좀 갈릴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속 매수 종목을 저희가 찾아야 되고 아무튼 12월 말 거하고 12월 18일 거를 제가 일단 그림을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을 저희가 찾는 거고요. 황금파워 수급기는 사실
매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급에 따라서 저희가 뭐 추세로 조금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 또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종목이 개수가 확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오늘 해온 거는 12월 18일하고 28일 날 종목을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12월 18일하고 28일 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종목은 하나시스템. 지금도 추세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이 됐고 나온 이후에 하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 이후에 1월 초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거의 19%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또한 보시게 되면 기관이 계속 외국인이 일단은 6영업일 이상 매수를 하면서 검색기 시스템에 나타난 거고요. 그 이후에 기관이 하루 빼놓고는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19%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이 아시는 동진세미케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12월 28일 날 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고가로 따지면 좀 더 올랐습니다. 13% 이상이 되는데 종가 마감가이기 때문에 주가 8%까지 상승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28일 날 검색은 됐지만 그 전에 5영업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검색기에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보시게 되면 기관이 6영업일 이상 매수하면서 일단은 뭐 상단으로 표시는 8%지만 1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속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관련 종목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추세 극대화로 수익을 좀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종목의 수급 추이 확인하시면서 일단 외국인 기관 연속 매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한 번에 좀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란톡방 들어가서 좀 바로 확인해 볼래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2580 참여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 공략주의 흐름들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홍프로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팅크웨어라는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어머 벌써 저거 3천 목표가가 달성됐습니다. 18,500원 달성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3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4차 목표가 기대되실 텐데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실전 투자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 작년에 또 솔리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근데 스키드 섹터들이 쭉쭉 가면서 1차 목표가 6,500원 솔리드도 달성됐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27%의 상승률, 와 시원스럽게 연초부터 달리는데요. 과연 관련 섹터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두 종목 모두 순항 중입니다. 먼저 팅크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진짜 37% 상승. 와, 가능한가 싶죠? 지금 3차 목표가 18,500원이 달성됐는데 로보락이 이렇게까지 흐름을 매출이 잘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님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조금 적정 가격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뭐 이게 사실 PER로 계산하면 올해 매출이 4천억에 거의 지금 현재 스코어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냥 순수하게 계산법으로 따지면 사실 3만 원이 넘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7에서 8 정도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5천억 넘는 걸로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봇 청소기 로보락이 판매도 지금 꾸준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 팅크웨어는 원래 내비게이션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 4채널 이상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20만 원, 30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QHD로 가게 되면은 단가 자체가 50만 원, 60만 원 막 비싼 거는 100만 원 단위까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가 대부분 차량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장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리고 로보락도 아마 성수기로 이제 2월 지나면 진입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꾸준할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 18,500원을 일단 찍었는데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기존에 예전에 2만 원대에서 밀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V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선형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4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500원 밑으로 간다면 저는 그때는 지지 가격을 확인하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로 노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됨이 워낙 탄탄하고 종목을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해서 돌파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2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2만이 돌파하면 그때는 뭐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니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망은 좋다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고 전망도 좋고 뭐 하나 또 보유하신 분들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구간 매물대 돌파되는지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4차 목표가 또 이번에 신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다음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솔리드 1차 목표가 6,500원 달성, 고가 기준 27%입니다. 작년 11월 14일에 방송을 얘기해 주셨는데 연초부터 시원스럽게 이 솔리드만 간 게 아니라 섹터가 잘 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6G가 이재용 회장이 코멘트를 하면서 네. 어차피 뭐 6G를 진행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삼성전자에서 엮이면서 올린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보는 6G 종목은 솔리드, 그다음에 이제 이노아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사실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쩔 수 없이 공포의 1위 회사인 KMW가 제일 상승세가 네. 높은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밀렸습니다. 그 실적이 계속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일단은 한번 확인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솔리드는 사실 제가 5,200원을 손절가로 드렸는데 손절가까지는 가지 않고 올라왔고요. 지금 6,500원이 1차긴 한데 문제는 제가 방송 날짜보다는 훨씬 먼저 이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직전 고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7,570원이 지금 기존에 보이시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전고점 가격이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하면 저는 일단은 70% 이상 매도를 한 다음에 7,690원이 옛날 고점입니다. 그래서 7,500원 이상부터는 일단 절반 이상 차익하고 나머지 가지고 상단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현재 위치상은 6,700원 미만으로만 가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6G 관련 이슈가 왜 그러냐면 지금 6G를 해야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삼성이 또 어떻게 보면 기술 표준 얘기를 하는 듯한 약간 표현이기 때문에 뭐 아직 5G도 끝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또 우주 산업이나 그런 게 전부 다 6G 영역 안에 있어서 좀 강한 흐름이니까 2차 목표가 7,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술 표준 이야기도 하니까 2차 목표가 7,500원 신규 제시해 주셨고요. 6,700원 구간 미만으로 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 부분까지 지지라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저희 이야기해 드렸고요. 종목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테마 주장세로 지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도주가 1월에는 좀 나오려나 하고 기대를 한 12월이었는데 1월에 막상 들어오니까 주도주는커녕 지금 너무 개별주 장세로 움직이다 보니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조차 제 종목이 제가 잘 이걸 매수한 건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을 잘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손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 수익은 났는데 어디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모두 종목 상담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궁금했던 사항들, 비중 딱 4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1090번님의 에이스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2,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더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와, 핫한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 전일에는 또 시원스럽게 상한가를 갖고 오늘 갭상승 그리고 11%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에이스테크가 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시원하게 올라갔어요. 자, 얼마나 더 보면 괜찮을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에이스테크도 6G 연관이기 그쵸? 때문에 네. RF 통신 모듈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하고 기지국 안테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6G 중에 아주 원초적인 그쪽 기술입니다. 그리고 RF 장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무선 통신이나 유선 그쪽 네트워크 장비 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거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건데 아직은 네.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될 부분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이 종목은 먼저 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좋은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6G나 5G 로봇주 중에 제가 이제 약간씩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개월 전 적자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에스테크가 예전 고점이 3만 원대, 현재 하단이 1,530원까지 내렸다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100원대가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시세를 뽑아주는 구간이니까 비중 추가는 저는 반대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는 3,1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아직까지 차트가 완전히 상승 차트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구간이 넘어갔을 때는 비중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흑자 전환이 된다면야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2,700원대면 어찌 보면 좀 자리 구간은 오늘 매수하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5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시는데, 차트가 상승 차트는 아닙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700원 이탈되지 않은 좀 더 지켜보시고 3,100원 돌파 시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또 기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410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어제요. 제가 GSE를 급등해서 따라갔는데요. 매수가는 4,280원에 비중은 7%입니다.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어제 너무 시원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물타기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장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얼마나 또 투자 전략을 받으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의 정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물류, 그러니까 뭐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간 태운노지스, 그렇죠. 뭐 동방도 있고요. 뭐 동방은 8%대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KCCT, 그러니까 KCTC. 옛날 유행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GSE 같은 경우 가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엔 100% 가스 회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경남 쪽에 가스를 지금 함양, 사천, 뭐 거창 이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석유하고 가스가 유통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약간 추격하시긴 했어도 그래도 저는 4,500원대 이상은 갈 거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추격한 가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도 아마 4,500원대 걸린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단에 3,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4,500원 넘는 걸 보시고 위로 4,75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 5,000원을 말씀드리는데 급등락이 되게 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구간에 넘어갔을 때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3,900원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전쟁 쪽 테마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4,500원 넘어가면 4,750원, 그다음이 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로 실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9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거래량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 4,500원, 4,750원, 5,000원 이런 구간대로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0번님과 5410번님 지금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저 오늘 종목 상담 119 당첨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지는 수익고고 황금파워 수급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문가님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동진 세미캠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이런 추적 시스템 안에 딱 들어왔던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 연속 매수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차피 회사가 소형주도 가끔은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어찌 보면 연속 매수하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연속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바탕으로 매수를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종목이 나왔을 때 이제 수급 들어온 횟수,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만약에 뭐 지금은 그냥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다른 종목보다 지금 하락을 안 하는 이유는 기관에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체크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찌 보면 차트로 보시더라도 다른 종목보다 덜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고점 44,000원 갔다가 직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대가 된 거고, 아직도 20선은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크게 움직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추적하면서 회사 뉴스를 좀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 회사 지금 재무 상태를 조금 보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매번 뭐 추출했던 종목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5일 이상 매수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여러분께서 좀 향후에 매매할 때 처음에는 사실 겁납니다. 그러니까 좀 소량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가상으로 모의 투자를 하셔도 되니까 좀 하시면서 종목을 업데이트해 갖고 하시면은 심지어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 달 말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한 건데, 종목을 계속 체크하면서 저장을 해서 여러분께서 좀 공부로 활용하시고 뭐 향후 전망이나 그런 부분의 기사를 좀 보시면 잘 메모하셔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노란톡에 오시면,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로봇주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종목을 3개 정도 알려드렸는데 로봇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4개 정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하고 T로보틱스, 그리고 유로메카는 사실 고점에 가 있는 부분, 그리고 SPG 같은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시장 흐름에 좀 편승되는 종목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연속적으로 사는 이유는 있겠죠. 뭐 수급이 좋다던가 거래량이 좋다던가 재무제표 혹은 이슈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좋은 수익률을 천천히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황금파워 수급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파워 이렇게 2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지금 유튜브에 사랑해요 이데일리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필명이 사랑해요 이데일리입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TV이긴 한데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6,605원에 지금 비중 5%입니다.
반도체 고점에서 제가 산 건지 사자마자 내려가서 매우 힘이 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할까요? 네, 진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 섹터 뭐 이제 주도주가 될 거다 해서 뭔가 막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사자마자 쭉 빠질까요? 전문가님,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섹터 지금 빠질 때 비중 확대를 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조금 더 관망이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종목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종목을 많이 추천했는데 SFA 반도체하고 저는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사실 전부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빠졌다가 뭐 올라간 거야. 제가 뭐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후공정 쪽의 회사고 그리고 뭐 지금 원래 AI NPU 칩셋 패키지라고 해서 후공정 쪽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됐고요. 제주 반도체는 사실 그래도 소폭의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한미 반도체도 오늘 쏟아졌을 겁니다. 아마 뭐 강성 펀드 얘기가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가 얘기하는 배당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대신에 내년에 흑자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SFA 반도체는 좀 시간을 두시란 말씀드리는 게 월봉에서 7,000원이 저는 저항대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은 반등은 나왔지만 잠깐 아셔야 될 부분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약간은 엇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회복이 되는 종목들이 있고 회복돼 있는 종목이 있고 이런 두 가지 부류인데 워낙에 한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적용된 거고 SFA 반도체가 다른 종목 대비 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작년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공정이니까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시게 되면 7,000원대가 저항대에 있었습니다. 월봉에서 2년 전 중간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손절할 게 아니시라면 저는 그래도 5,700원, 600원대 라인에 갔을 때 지지를 받는다면 좀 시간을 두시면서 추가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만약에 흑자로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이 분명히 끼가 있고 워낙에 뭐 그 대주주나 그런 부분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로 가려면 현재 구간에서 6,250원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6,6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6,300원대가 돌파가 하면 상승 방향을 보시고 단기 고점은 7,000원이 저항대가 다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로 본다면 저는 좀 중기로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8,000원의 목표가 종목이긴 한데 약간은 1차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제가 예상한 7,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수렴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나 그런 부분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로 급등하면 7,000원이 최종 목표가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5,700원 밑에서는 좀 지지 가격을 확인하시면서 추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600원에 7,000원, 700원, 5,600원, 5,700원 지지를 받는 데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로는 7,000원 목표, 중기로는 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119 여러분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은 뭔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됐지만요. 저는 사실 기초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께서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급등매매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강연해 드릴 텐데요.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입니다. 이 11패턴 매매 기법이 어떤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지 오늘 밤 11시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계속 시장을 보고는 있는데요.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시장은 알겠는데 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부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궁금증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그럼 먼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29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리온 들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에 비중은 15%인데요. 손실이 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홍프로님.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리온이 오늘 거의 17%까지 거의 깊게 밀려서 장중 9만 6천 원까지도 터치를 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그래도 좀 뭔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곤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였거든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이오 회사인 ADC 전문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는데 최근에 일단 한미약품하고 OCI 사건 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와 오리온인데 문제는 이거를 저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회사가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재료 소멸이 우리가 항상 옛말에 유수에 팔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쵸. 좀 과하긴 합니다. 저도 뭐 회사가 동남아나 그런 쪽에서도 워낙 뭐 초코파이 정으로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사업 다각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레고캠 바이오를 오늘 지분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 인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오늘 수급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망감이 커서 그런 건지 사실 바이오 회사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연기금부터 오늘 외국인까지 싹 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달치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매도량 자체가 단위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워낙에 많이 빠졌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합병 이후의 문제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합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잠깐 레고캠 바이오를 보여드려도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인수합병 당한 회사인데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 구간의 최대치인 9만 원까지 일단 밀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회사가 완전히 뭐 지금 안 좋다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정이 되고 하려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이니까 어찌 보면 이 구간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배열 아닐 때 항상 이 부분을 겁내는 부분이긴 한데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반등 나오다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비중 추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9만 원을 일단 지지가로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려면 10만 5천 원 정도 구간으로 올라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올라가서 매수가를 간다는 생각은 좀 못할 것 같고요. 11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 손절할 게 아니시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뭐 합병해서 신약이 터진다 그러면 또 급등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시장에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9만 원을 최종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손절가는 9만 원입니다. 일단 10만 5천 원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시면서 이슈들, 수급 체크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또 문자 사연입니다. 2687번님의 인터플렉스 종목입니다. 12,100원의 비중 10%인데요. 오늘 급등할 때마다 손절하려다 못했어요. 다시 기회가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기회를 또 한 번 잡고 싶다라고 하는데 보유할까요? 익절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약간 좀 시끄러운 내용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불성실 공시하고 원래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연성 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 FPCB 쪽인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대중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이 완전히 그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고 그 위에는 이제 약간 좀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인터플렉스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BNT에 90억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따라서 일단 뭐 1차로 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 뉴스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좀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좀 분위기는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12,1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청자님이 좀 갈등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라서 저는 좀 버텨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줄기만 했지 내년이 그리고 지금 회복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괜찮으면 사실 좀 많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가인 12,000원 구간이 돌파가 되면 그래도 만약에 비중 10%시니까 저는 그래도 상당 구간이 13,0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FPCB 쪽은 중국 쪽에 한동안 계속 안 좋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고성능 쪽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약간 기술이 혁신이 되면서 국내 기술 도입이나 그런 부분은 좀 뭔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점차 증가하고 소규모 회사들이 워낙 부도난 게 많고 없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회사와 좀 중견 회사들이 남은 거라서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3,500원을 말씀드리지만 좀 올라갔을 때는 지겨우시면 조금 분할하시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크게 문제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꽈배기로 바뀌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실었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만 매도를 안 한다면 사실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차트를 멀리서 보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13,500원이 저항대가 강하니까 그 구간까지 보시면서 좀 수익이 났을 때 답답하셨다 그러면 좀 중간 단계부터 매도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얘기해 주셨고 1,5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1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3229번님과 2687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고고 황금파워 수급기입니다. 늦게 가더라도요, 수익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황금파워 수급기 그런 또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일단은 뭐 기관하고 외국인의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 종목이고요. 이번에 확인할 거는 제가 12월 18일하고 28일 날 가져온 건데 그 구간에서 검색이 됐던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면 12월 18일은 하나시스템,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죠. 검색이 된 이후에 보시게 되면 거의 밀리지 않고 오르면서 19%까지 상승했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18일까지 외국인이 매수했고 그 이후에는 기관이 바톤 터치해서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최대 19%까지 올랐고요. 28일 나왔던 거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사실 연초에도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나오고 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종가로는 사실 8%지만 고가로 보면 1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28일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는 기관이 매수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연속 매수 시스템을 추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추세를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급격히 수급만 나빠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좀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지스제미캠도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진짜 고심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실적주로 갖고 왔는데 상당히 지금 난해할 겁니다. 무겁습니다. 아, 무거워요? 예, 종목이 네. 무거운 여러분이 아시는 종목입니다. 솔루엠이고요. 솔루엠 같은 경우는 파워 모듈 그리고 3인보드 그리고 ELS 쪽의 회사인데 최근에는 전자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뭐 해외 종속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안정 성장세하고 최근에는 ELS하고 IoT 쪽에도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 공장 증설이 아마 연초에 시작되는 건데 이 부분이 북미 시장의 매출을 추가 성장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CES에서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듈을 공개했고 스페이스 X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28,5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종목이 조금 무겁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전고점인 32,000원 그리고 하단에 25,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고 향후 전망도 있습니다. 단 약간은 무겁습니다. 왜냐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이 2조 이상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1,500억 이상 나오는 예측치가 있고요. 스페이스 X하고 좀 엮이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의 앞으로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확인하시면서 좀 종목을 천천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루엠이 실전 투자 공략주고요. 1월 17일 시가 이하 그리고 2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 라인 25,900원 꼭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 시장의 전략을 좀 잡아볼게요. 워낙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고 봐야 될 게 참 많아요. 요즘 속보도 많잖아요. 오전 들어서. 전문가님, 전략을 잡는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일단 코스피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2주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표상은 약간은 제가 보는 표면 지표에선 바닥 구간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등 포인트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수익 종목은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몇 개가 움직였는데 철저하게 수익이 났을 때는 어느 목표가에서 일단 분할 매도가 기본일 것 같고요. 실존 양호 기업들은 여러분께서 좀 선별을 해서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떨어졌을 때 너무 겁을 내면 못합니다. 사실 어제 노보주 중에 조정폭이 크게 나온 종목을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한 10몇 프로 올라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분석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좀 관망하면서 좀 차기 종목을 좀 추려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리스크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셨고 차기를 좀 미리 대응해보자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참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